시간 외부 초청 리더 스피치 시간입니다. 제가 이번에 양력을 잠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 1월 첫 사인하셨고요. 2005년 4월 SP 달성, 2009년 3월 에메랄드 달성, 2014년 8월 다이아몬드 달성하셨는데요. 참 특별한 게 있습니다. 이분은 남성 혼자 사업에 성공하셨다는 건데요. 저도 싱글 남성 사업자이기 때문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분을 소개해드릴 때 우리 드림 아카데미의 가장 큰 그런 예우로 큰 박수와 함성으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상 다이아몬드 리더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봉상입니다. 남자 혼자가 사업해서 성공했다는 게 이상하시죠? 오늘 제가 강의를 하는데 만약에 제가 못하면 여러분들 책임이에요. 청중들이 강의자를 움직이거든요. 그렇죠? 학교에서도 딴 데 쳐다보고 있으면 선생님이 강의를 못하신대요. 그래서 오늘 제가 내려가는데 강의를 못하고 내려왔다는 얘기를 류닝 리더님한테 혼나면 여러분들 책임이신 거예요. 저는 최선을 다할 거니까. 개미하고요, 거미가 사랑을 했대요. 들어보셨나요? 개미가 여자인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개미 이제 일가족이 전부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미친 거 아니냐? 네가 어떻게 말도 안 되는 거미랑 결혼하냐? 근데 그 결혼하려고 하는 여자 개미가 한마디를 한 거예요. 걔는 네트워크 있잖아. 매일 그물을 쭉쭉쭉쭉 끊는데요. 여러분들은 네트워크를 그물을 쭉쭉쭉 끊으러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저랑 같이 한번 끊어보시죠. 네. 저는 올해 48 됐고요. 만으로 이니까는 실제 나이는 49이 되는 거죠. 네. 내년이면 50대입니다. 저희 친구들을 만나면 술집에 가잖아요. 그래갖고 친구들한테 야! 그러면 옆에 있는 아저씨가 저한테 혼을 내요. 너 이놈의 자식 젊은 놈이 어디 어르신한테. 아메의 위력이죠. 대단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크림 LX를 쓰거든요. 17년 동안 직장 생활했어요. 열심히 직장 생활했거든요. 저희 집하고 이 회사하고 거리가 5분 거리예요. 딱 나오면 5분 만에 회사를 도착하는 거예요. 그거를 퇴근하면 5분 만에 집에 가고. 그걸 17년 했어요. 그랬더니 주위 사람들이 미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주위에 제 친구들은 20년째 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직장인들의 꿈은 뭘까요? 출근 안 하는 게 꿈이잖아요. 그렇죠? 출근 안 하는 거. 제 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출근 안 하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17년 동안 퇴근하고 뭔가 더 해봤어요. 출근 안 하고 싶어가지고. 뭐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부업도 해보고 가게도 하나 차려서 말아먹어보고 그 얘기를 하면요. 일주일을 밥을 꼬박 새야 되니까 아무튼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해봤어요. 한 가지 있었거든요. 열심히 살면 분명히 좋은 답이 있을 거라는 거 하나를 믿고 열심히 했거든요. 38살이었어요. 아침에 출근하는데요. 오늘같이 날씨가, 오늘은 흐리죠. 날씨가 맑은 날 갑자기 눈물이 두루루루 흐르는 거예요. 38살에 이대로 살다가 48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금방 쉰대잖아요. 그러면 그럭저럭 집 구석에 있다가 집이라고 표현 안 해요. 제 친구들의 70%는 집에 있지 않고요. 집 구석에 있어요. 가운데 있으면 혼나요. 그래서 구석에 가서 구석에 앉아있어요. 집 구석에. 집에 처박혀 있으라고 안 하잖아요. 집 구석에 처박혀 있으라고 하죠.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기 때문에요. 제 주위의 친구들은 다 문과거든요. 문과. 전문직이 아니에요. 전문직 아닌 친구들이 49대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거의 다 나왔어요. 거의 다. 아침에 일어나면요. 비슷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거의 대부분 일어나서 컴퓨터에 앉아서 게임을 좀 하다가
부인 눈치 보다가 나가가지고 뭔가 하고 그 일을 계속하는 친구들이 70%가 넘어요. 맞나요? 38살에 저는 10년 뒤에 그렇게 될 것 같은 거예요. 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뭔 방법이 없을까? 그때 항상 귀인이 나타나죠. 저희 스폰서님 나타난 거죠. 나타나셔갖고 이 비즈니스를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전 다음날 사업 시작했어요. 왜? 바꾸고 싶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 목욕탕 가시면 때밀이가 큰 교훈을 남겼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때가 있어요. 제가 그날이 때인 거예요. 때. 제가 때잖아요. 때. 때가 돼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사업을 이제 시작을 했죠. 사업을 딱 시작을 했는데 저희 스폰서님이 태국을 가자는 거예요. 아, 사업 시작하고 이틀 됐는데 무슨 태국을 가, 태국을. 큰 걸 보면 사업을 크게 할 수 있대요. 맞나요? 네. 여기 오신 리더님들은 OSR 이런 큰 프로그램에 오셨으니까 큰 걸 보시기 위해 오신 거잖아요. 저희 스폰서님이 큰 걸 보러 가세요. 제 월급이 200이었어요. 근데 그때 가는 비용이 146만 원이었어요. 와이프는 겁나게 반대를 하고 미쳤다고 그랬거든요. 저보고. 여러분들 가면 가시겠어요? 용돈이 없었어요. 제 꿈이 뭐였냐, 아메사업의 꿈에 출근 안 하는 거 빼고 한 가지는요, 현찰로 50만 원 가지고 다니는 게 꿈이었어요. 빳빳한 만 원짜리를 지갑에서 탁 꺼내가지고, 야, 오늘은 내가 살게. 촥 해가지고 촥 내는 게 이 꿈이었거든요. 자, 월급 200만 원 받고 애 둘 있는 아빠가 집에서 용돈을 얼마를 받을까요? 하루에 눈물 나지 않으세요? 근데 그게 생각이 없었거든. 왜? 우리 애들 잘 크면 되니까 뭐 모든 걸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 좀 더 벌면 우리 아이들이 좋은 학원을 다니기 좀 그러고 살았는데 어느 날 제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저잖아요. 저. 근데 저를 잊어버리고 17년을 사는 거죠. 그러다 어느 날 저를 딱 보는 순간 눈물이 난 거예요. 이대로 살다 죽으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꽃 한 번도 이렇게 목표 보고 죽으면 너무 아깝지 않으세요? 어느 날 그 생각이 드는 그날이 제가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가재는데 또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스폰서님. 그래서 친구들을 만나고 마케팅을 했어요. 네가 나한테 10만 원을 꿔주면 내가 1년 뒤에 15만 원을 줄게 한번 해볼래? 그랬어요. 아메가 아니고 돈 끄는 마케팅을 했어요. 두 번째 친구를 만나갖고 네가 나한테 10만 원 꿔주면 내가 15만 원 줄게. 뭐 하는데? 아메 사업 한다. 10만 원만 꿔주라고. 그래갖고 146만 원을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여행을 갔어요. 여행이 아니죠. 탑4 미팅이었어요. 탑4 미팅. 거기에. 그래서 거기에 가가지고요. 밥도 못 먹고 엄청 고생을 직사게 하고 왔어요. 왔는데 전 세계 탑 리더님들을 다 만난 거죠. 그리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서부터 아, 이 사업은 엄청나게 큰 비즈니스구나. 열심히 하면 되겠다 생각하고 열심히 튀기 시작을 했어요. 11개월 됐는데 제가 SP를 갔거든요. 이 사업을 하는 동안 5번의 결단을 했어요. 첫 번째 결단이 아까 146만 원 꾸는 게 첫 번째 결단이에요. 쉬웠을까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어요. 진짜 어려웠어요. 두 번째 결단이 SP를 가고 싶은데 계속 이 7개월서부터 계속 500만 PB에서 계속 가는 거예요. 더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SP가 가고 싶은 어느 날이 있었어요. 너무 SP가 가고 싶은 거예요. 11개월 차에. 그래서 그 달에는 퇴근을 딱 하면요. 이 카센터들 이렇게 왜 이렇게 세차하는 데 있죠. 셀프 세차하는데 거기를 이제 갔어요.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요. 세차하는 용품이 나왔을 때거든요. 카와시 실리콘 글레이즈 못 들어보신 분들은 사업 얼마 안 하신 분들이고요. 그게 나왔었어요. 그걸로 딱 차를 닦으면요. 이런 거를 딱 올려놓으면요. 얘가 알아서 주르륵 흘러내려요. 보통 이 코팅을 하면은 얘가 안 흘러내리거든요. 근데 걔는 딱 올리면 쫙 흘러내려요. 그래서 세차를 싹 해가지고 제 차를 닦아가지고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세차하고 딱 나오면 이 눈이 마주쳐야 돼요. 혼자 하면 바보 되잖아, 혼자 하면. 눈이 딱 마주칠 때 딱 놓는 거예요. 쫙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뭐 하고 쳐다보면 신기하시죠? 와보세요. 그래갖고 막 실력이 이게 어떻고 설명을 막 하고 그거를 7시 퇴근하면 8시, 9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정도까지 한 것 같아요. 밤새 하잖아요. 셀프 세차장은. 그걸 딱 한 달 했어요. 그래서 개인 PB가 400만이었어요. 그래서 1000만으로 SP 갔거든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가고 싶으세요? 가고 싶으면 가셔야 돼요. 사실은 지금은 제품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제가 플래티늄 된 거는요.
이 목표를 쓰시잖아요. 꿈도 쓰시고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갖고 계세요? 전 제 첫 번째 꿈은 이 출근 안 하는 게 꿈이었지만 두 번째 꿈이 저희 가족들, 뭐 자녀들 뭐 이런 꿈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저희 아버님이 나이가 좀 많으셨는데 귀가 잘 안 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TV를 가장 높이 듣고 막 듣는데 옆에서 짜증이 나는 거. 왜 이렇게 크게 들으시냐고. 귀 나빠진다고. 이미 나빠졌는데 왜 이렇게 그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어느 날 검사를 했더니 보청기인데 제 월급은 200이고요. 보청기는 146만 원 있었고 173만 원인가 그랬어요. 173만 원. 와이프한테 그 돈을 달라고 그러는데 아멘을 그만두면 주겠대요.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좋다. 내가 벌어서 간다. 그래서 플래티늄을 대면 200만 원이 나와요. 그 달에. 플래티늄은 갈 수 있을까 못 갈까요? 갔죠. 왜? 보청기를 사주고 싶은 마음이 엄청 강하면 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플래티늄 대학교 200만 원 나왔어요. 원래 돈 나오는 거 200이 더 나오거든요. 그러면 딱 14일날 받자마자 어디를 갔을까요? 보청기 사러 갔죠. 가가지고 아버지 일시불 돈 주고 기분이 어떨까요? 너무 기분 좋겠죠. 그 아버님은 또 이가 안 좋으신 거야. 왜 이렇게 힘든지 인생이. 원래 나이 드신 분들 이가 안 좋으시니까는 이렇게 자꾸 이렇게 딱딱한 걸 못 드시는 거예요. 부른 것만 계속 드시니까 옆에서 계속 보는데 말을 못하고 우울한 거예요. 근데 파트너 중에 한 분이 이제 치과에서 일하시는 여성분이 있어가지고요. 그분한테 몰래 가고 아버님이랑 검사를 당했더니 1,300 얼마 나왔어요, 견적이. 그래갖고 깎고 하고 얼마의 결정을 받았냐면 1,000에 할인을 받았어요. 그럼 파운더스 플래티늄 돼 있잖아요. 연말 보너스가 1,050만 원 나왔어요, 그때는요. 파운더스 플래티늄 갔을까 못 갔을까요? 갔지. 그래갖고 그 1,050만 원 17일 나와요. 딱 받자마자 어디 갔을까요? 치과에 갔어요. 그래갖고 파트너한테 야, 파운더스 플래티늄인데 이 정도는 쓴다. 1,000만 원 줬어요. 그분이 이제 플래티늄 레그가 됐거든요. 이렇게 돈을 많이 버시나 하고 됐는데 아무튼 그분이 이제 저희가 이렇게 일을 하면 한 만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계속 수술하고 뭐 치료하시고 계속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해 1월 1일날 이제 넘어 12월 17일날 끝나고 10며칠 만에 1월 1일날 저희 아버님이 뇌경색으로 병원에 누우셨어요. 그때가 제가 파운더스 플래티늄 막 되고 그래갖고 10개월 동안 병원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틀은 하루는 병원에 있고 아침에 부시시한테 나와가지고 출근해가지고 저녁에는 암회의하고 밤에 들어가서 병원에 있고 또 암회 사업하고 10개월 했어요. 얼마 들어갔냐면 4,300만 원 들어갔어요. 아니 4억 3천만 원이 들어갔죠. 왜? 중환자실에 있으면 하루에 100만 원이에요. 중환자실에 있으면 하루에 100만 원 있어요. 왔다 갔다 중간에 또 수술하시면 또 1,000만 원. 왔다 갔다. 저희 아버님이 집을 한 채 갖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평생 사시면서 집 한 채 갖고 있는 게 꿈이었는데 집을 가지신 거예요. 주택을. 그게 얼마냐면 4억이었어요. 그리고 그 동네가 아파트가 쓴다고 아파트가 쓰면 이게 2배가 된다고 8억이 된다고 기다리셨는데 20년 기다리셨어요. 아직 안 됐어요. 그리고 돌아가시고 그 돈은 다 어디다 갖다 줬죠? 병원에다 갖다 줬어요. 그 돈으로 펑펑 쓰고 살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돈은 쓸 때 쓰셔야 돼요. 돈은 쓸 때 팍팍 써야 되는 거예요. 그 10개월 동안 지나고 나서요 돌아가셨잖아요. 저희 형님 제 동생은요 이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우는 거예요. 막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왜? 해준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저는 희한하게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홀랑 보청기하고 틀니도 하지도 못하는 틀니 해주셨는데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세상은요 효도하는 자녀는 되게 많아요. 엄마, 뭐 아빠, 나 잘 되면 효도할게. 효도는 아무 소용없다. 효력이 있어야지. 효도는 소용없는 거죠. 엄마 이거 써 하고 주는 게 낫지 않나요? 나중에 내가 잘 되면 잘 해줄게, 여행 보내줄게. 아니 엄마 내일 여행 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 효력이 17년 동안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제가 사는 동안. 그렇게 제가 파운더스 플래티늄 딱 하고요. 제가 회사를 그만둔 날이 2006년 12월 17일 1,000만 원 딱 받은 날 아침에 그만뒀어요.
왜? 그때 되면 이제 파운더스 플래티넘 정도 되면 200만 원 이상 나오거든요, 월 수입이. 그러니까 직장하고 똑같잖아요. 그럼 굳이 할 이유가 없었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저는. 그날은 제 머릿속에 항상 꿈을 꿨거든요. 제가 그만두는 날은 멋지게 그만둬야 된다. 눈이 와야 돼, 12월 17일. 날짜를 돌려보세요. 그날 눈이 왔어요, 아침에. 눈이 푹 내리는 날. 집에 계속 누워있었어요. 10시가 되니까 전화가 왔어요, 회사에서. 야, 너 왜 출근 안 해? 그래가지고 앞으로 출근 안 할 건데요. 그랬더니 너 미친 거 아니냐? 어떻게 아셨어요? 앞으로 영원히 제가 출근 안 할 거라고. 그동안 감사하다고 대신 가서 나중에 뒤처리는 제가 다음 주 한가할 때 가서 좀 해드리니까 가겠다 그러고 그날 다시 이불을 덮고 잠을 잤어요. 저는 꿈을 이루었죠. 돈이 많아야 꿈을 이루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결단인 것 같아요. 왜 똑같은 200 아닌가요? 그렇죠? 이 비즈니스가 그것보다 작나요? 작지 않아요. 훨씬 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시간 투자할지 정한 거죠. 그날 2006년 12월 17일이 제가 정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앞으로 이걸로 한번 죽을 때까지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저는 전업이 엄청 빨랐죠. 제 전업은 파운더스 플래티넘 돼서 전업이 된 거죠. 한 달에 200의 전업이 시작이 된 거죠. 근데 이렇게 꾸준히 쭉 진행하는데요. 이게 사업 패턴이 바뀌는 거예요. 여기 남성 사업가분들 많이 계시는데 좀 힘드시죠? 남성분들이 하시기가. 왜 힘드냐면 패턴이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데몬 키트를 가지고 막 데몬을 보여주고 됐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막 스킨케어로 바뀐 거야. 막 메이크업을 하고 화장품을 막 바르고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남성분들이 다른 집에 가가지고 여성분을 눕혀서 얼굴을 만지면 남편이 들어오고 법정에 쓰고 막 이렇게 됐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힘드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또 뭘로 바뀌어요? 갑자기 퀸으로 바뀌어요, 퀸으로. 퀸은 쉽나요? 어렵지 않아요, 사실. 직장 다니고 저녁에 어디서 퀸을 해요, 남성분들이. 쉽지 않잖아요.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성장.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고민하다 결단을 이제 세 번째 결단을 내렸어요. 퀸을 하자. 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리를 한 개를 배워가지고요. 그때 딱 하나를 배웠어요. 뭐 찹쌀 케이크를 배웠다. 그럼 하나를 딱 배웠어요. 그러면 시장 가가지고 20번 할 걸 사가지고 왔어요. 20번 할 걸 사가지고 왔고요. 그날서부터 하루 종일 찹쌀 케이크 먹는 거예요. 최고로 잘 될 때까지. 계속 먹는 거예요. 다음날 됐어요. 또 하나 요리를 배워왔어요. 또 20번 만들 재료를 사갖고 와요. 우리 와이프 미쳤다 그러죠. 당면을 막 이렇게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뭘 하는데 왜 사업이잖아요, 사업. 이게 뭐 요리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20가지 요리를 20일인가 30일 만에 끝냈어요. 저보다 요리 잘하는 분이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20가지 안에서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20가지 안에서는 왜? 그동안 해갖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렇죠? 거의 장난치듯이 하죠, 장난치듯이. 요리를 전 많이 못해요. 전 20가지는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냥 잘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면은 신이에요 할 만큼 잘해요. 자, 요리 준비가 됐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주위분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남자들이 사업이 되게 힘들어요. 애들 이렇게 데려다 주러 이제 가잖아요. 제가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 우리 유치원생 아이를 데리고 이제 버스를 태우잖아요. 그럼 전부 여성분들이 오잖아요. 제가 막 인사를 해요. 그러고 나서 차 한잔을 오세요. 깜짝 놀라는 거야. 내가 미쳤나? 요리는 다음에 없는데 만날 사람이 없나? 그러다가 한 분씩 이제 이렇게 사진도 이제 보여드리고 이렇게 누구의 친구의 이모야 뭐 이렇게 경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한 분씩 생겼어요. 일산에 아주 잘 사시는 장항동에 이렇게 주택가 많잖아요. 굉장히 예쁜 주택가에 3층 집에 사시는 여성분 한 분을 소개를 받았어요. 이분 요리가 너무 배우고 싶댄다. 그래갖고 이제 제가 찾아가기 시작을 했어요. 집도 너무 으리으리하고 너무 잘 사는 집이에요. 근데 그 잘 사는 집 남편분이 건축하시는 분이에요. 그래갖고 일찍 안 나가. 그래갖고 제가 집 앞에 가가지고요. 차에서 딱 기다리면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나가셨나요? 아시죠? 연락주세요. 앉아서 계속 있다가 나가셨어요. 나갔대. 그럼 이제 거의 벽에 붙어서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가지고 이제 요리를 하는
들어갔는데 띵동 하고 누가 오신 거예요. 그분의 시아버지가 오신 거예요. 둘이서 하고 있는데 최대한 편하게 보이려고 막 웃으면서 뭐 제가 요리사인데요 하면서 막 옆에 분이 더 긴장을 하는 거죠. 여성분이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아버님이 딱 옆에서 거의 1시간을 계속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뭐 등에 땀이 막 줄줄줄 흐르는데 적당히 하고 대충 이렇게 싸가지고 이제 그렇게 나오고 했던 적도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여성분들은 그런 일 없으시죠? 그럼 하셔야죠. 그죠? 그런 일 없으시잖아요. 아마 10번 들어가면 10번 다 들어갈 수 있지 않아요? 근데 저는 10번 가면 한 7번 캔슬되고 한 3번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전 에메랄드를 갔어요. 저는 퀸으로 갔거든요. 퀸으로 열심히 했더니 에메랄드가 되더라고요. 갔어요. 이제 다이아몬드를 가야 되잖아요. 다이아몬드를 가야 되는데 이제 파트너들이 여성분들이 좀 많이 나온 거예요. 열심히 이제 사업들을 하는데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되고 이제 다이아몬드를 막 가는 중인데 선포를 못 하겠는 거예요. 제 생각보다 사실은 이 내성적인 성격이에요. 이렇게 와서 지금 막 얘기하는 게 웃으시는데 내성적인 성격이거든요. 얘기를 막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한 해가 지나가고 또 한 해가 지나가고 계속 안 되는 거예요. 한 내고 두 내기가 막 힘들고 뭐 그러면 그만두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결단을 내리고요. 엄청 큰 미팅에 갔어요. 거기서 이제 선포를 하래. 스폰서님, 네가 선포를 하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 그러면 신이 도울 거라는 거죠. 신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그랬는데 신이 도울 거래요.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강릉에 OM이 있어갖고 김일주 때문에 간 적이 있어요. 딱 1년 전에. 강릉 OM이 딱 끝나고 나서요. 제가 OM이 딱 끝나면 제가 내려가야 되는데 제가 꼭 한마디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그랬어요. 뭐라고 했냐면 내년에 다시 여기 강릉에 올 때는 다이아몬드가 돼서 꼭 오겠다고. 그 다음에 강릉에 갔어요. 무슨 필요로 왔을까요? 다이아몬드로 왔죠. 작년 9월에 김일주 때문에 가고 강릉에 저 넣어달라고. 왜요? 저 약속을 했으니까. 이 다이아몬드를 가는 과정 안에 제가 8월 1일자거든요. 어떤 분이 물어봐요. 왜 9월을 안 갔니? 힘들게 왜 8월을 갔네요. 저는 목표가 8월이었어요. 그 더운 여름날, 쉽지 않은 여름날이요. 이제 여러분들 뭐 사업가분들이신가, 뭐 치약장 뭐 이런 거 아세요 혹시? 처음 오신 분들은 갑자기 막 화장실 가서 막 버리는 거 아닌가 하실 텐데 그거 아니고요. 이렇게 소비자들을 아름아름 조금 더 제품을 추천해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조금 더 모으는 거거든요. 마지막에. 한 분이 600만 피부에서 계속 멈춰있는 거예요. 7월 30일이에요. 밤 10시예요. 환장할 일이죠. 물론 제가 돈 주고 사면 돼요. 다음 달에 다이아몬드인데 그 정도 못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분이 그렇게 하면 그 다음 달에도 큐를 못하고 그 다음 달에도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일단 도전이라는 걸 한번 해보자. 우리 치약자기 한번 해볼래요? 해보세요. 좋다. 너 10명만 써봐라 친구들. 10명을 쫙 쓴 거예요. 너랑 진짜 친하냐 할 때 친하대요. 그럼 전화를 돌려라. 전화를 돌린 거예요. 돌리자마자 첫 마디죠. 나 아메사 파는 거 알지? 알지? 정수기 하나 사. 미친놈 끊었어.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돌려봐. 두 번째 또 돌렸어요. 너 나 아무런 거 알지? 정수기가 근데 세 사람이 걸렸어요. 세 사람이. 왜? 나 이번 달 플래티넘 가는데 너 겁나게 한 방 쏠 테니까 너 나한테 투자 한번 해라.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죠. 이렇게. 한 친구가 알았어. 근데 내일 살게. 내일 돼야 안 돼요. 내일이 안 되면 오늘 사야 돼요. 근데 뭐 카드가 뭐 공인인증서가 있는데 공인인증서가 회사에 있대. 회사에. 집에 인증서가 없대요. 전화도 안 되고 그 시간에. 이 회사 어디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송파 쪽에 있대. 그러면 주소를 알아갔고요. 그 친구하고 그 플래티넘 될 친구하고 저하고 송파를 갔어요. 그 회사 앞에. 갔더니 비밀번호가 있는 거야. 또 전화를 했지. 야, 니네 회사 앞인데 비밀번호가 어떻게 되냐는데 야, 이 미친 새끼야. 왜 갔어? 빨리 불러, 이씨. 그래 들어갔어. 이 자리가 어디냐는데 이 자리는. 들어왔더니 또 컴퓨터가 또 비밀번호래. 비밀번호 어떻게 되냐고. 비밀번호를 누르고 아무튼 해가지고 정수기 하나를 했어요. 11시에요. 두 번째 사람을 찾아가고 세 번째 찾아가고
그리고 나서 12시 5분 딱 전에 그분이 마지막으로 마감을 딱 했는데요. 제가 그냥 400만 원을 푹 던지고 어차피 연말 보너스 7천만 원이 넘게 들어오는데 그 400 못 던질 수 있죠. 사업적인데.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 보낸 그분이 올해 파운더스 에메랄드를 도전하고 계세요. 만약에 제가 400을 푹 던져버린 분이었으면 아마 도전 정신은 없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다이아몬드가 됐죠. 아침에 딱 일어났어요. 세상이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똑같더라고요. PV는 여면서 시작을 하고요. 똑같더라고요. 똑같아요. 저희 스폰서님은 성세대 리더님이시고요. 그 스폰서님은 김일두 오영훈 대님이세요. 처음에 제 핸드폰에는 뭐라고 적혀있냐면 평생 은혜 이렇게 적혀있어요. 제 스폰서님 이름이. 제가 38살 그 스트레스 받고 고민하는 그날 스폰서님 딱 왔어요. 근데 와가지고 제가 됐어요. 아니면 스폰서님 왔다가 얼굴 딱 보고 얘는 뭐 별걸 시원찮은 것보다 하고 가버렸습니다. 그럼 저의 인생은 완전히 그냥 정상 옛날 돌아가죠. 지금 집구석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 스폰서님이 정확하게 알려주신 거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고마운 분은요, 지금 현재 제 인생에선 저희 스폰서님이세요. 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만약에 설날이 됐어요. 추석이 됐어요. 과일 사면 어떤 걸 먼저 사세요? 저는 저희 스폰서님 거 제일 먼저 사요. 그리고 제일 먼저 갖다 드리죠. 그럼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저희 부모님 계세요.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지만요. 저희 어머님한테도 두 번째죠. 왜 그러냐면 낳아주셨지만 정상적으로 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주시진 않으셨거든요. 스폰서님한테 진짜 잘하셔야 돼요. 저희 그 위에 스폰서님 김일도 오영훈님이세요. 스폰서님의 스폰서님. 그분은 매일 아마 류닝님이나 우리 강현숙님께도 아마 오지 않을까 싶은데 새벽 3시 45분에요. 문자가 오세요. 감사의 고린도전서 몇 장 몇 절 해가지고 문자가 오세요. 그 밑에서 헬핑 피플 이런 거 해가지고 이렇게 쭉 해가지고 필승하고 딱 오세요. 새벽 3시 45분. 1년이 조금 넘으셨어요. 저 한두 번 오면요, 귀찮은데 그럴 텐데요. 1년 넘게 계속 그 시간에 일어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한 분을 위해서 아니면 본인들이 좋아하는 어떤 대상을 위해서요, 매일 4시에 기도를 드릴 수 있으세요. 그 마음이면 어떤 사람이든 감동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스폰서님도 마찬가지시거든요. 그런 걸 저한테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남자인 제가 감히 아멘이라는 데를 도전을 했고요. 그리고 일어나가는 것 같아요. 10년 전에 아멘삽 시작할 때요. 제가 이제 막 시작했고요. 저희 스폰서님은 한지 조금 되셔서 에메랄드가 되셨는데 제가 보니까 파트너가 없는 거야. 이상한 에메랄드죠. 파트너는 없어. 저 혼자 있는 거야. 그리고 형제 그룹도 하나, 둘이 있는 거죠. 둘이. 그래서 3시에 있는데 저희 스폰서 술 안 드시고 이제 두 사람이 이제 남자들이니까 저녁에 만나서 이렇게 술을 막 먹으면서 제가 물어봐요. 형제 그룹분한테. 이게 되는 거예요? 3시 있는데 남자 셋이 앉아가지고 그랬더니 하고 술을 드시는 거예요. 그때 저희 스폰서님이 또 툭툭 되는 거야. 그럼 또 술 한잔 탁 먹고 진짜 되죠. 그러면 그리고 된다니까. 그래갖고 그날 저녁에 강릉을 갔어요. 경포대. 우리 바다의 일출을 쫙 올라오는 걸 보고 새로운 기분으로 사업을 한번 시작을 하자. 둘이 술을 먹고 스폰서님 운전을 하고 강릉을 그날 밤에 갔어요. 새벽에 도착했죠. 술 먹다 간 거니까. 도착해가지고요. 차를 딱 대고요. 강릉 앞바다 일출이 올라가기 직전에 이제 탁 이 바닷가 이제 모래사장에 셋이 이렇게 쭈그리고 앉았어요. 남자 셋이 진짜 막 초췌한 모습이야. 술 먹고 왔으니까. 앉아가지고 이렇게 해가 딱 올라오면 기분이 좋아야 되잖아요. 엄청 우울한 거야. 옆을 다 쳐다봤더니 두 분도 다 똑같아. 이러고 계시는 거야.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어. 근데 사진이 있어요. 내가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세 분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는 그게 아멘삽 시작이었어요. 제가. 그 세 사람이요. 10년이 지났어요. 한 분은 올해 트리플 가세요. 또 한 분은 올해 수옥 다이아몬드 가세요. 저는 작년에 다이아몬드 갔고요. 내년에 아마 저는 더블을 도전할 거고요.
되는 사람 맞죠? 되는 사람 맞아요. 확실히 되는 사람이 맞아요. 그 우울했던 그날의 그 오해와 안 될 것 같은 그 생각들도요, 시간이 지나니까는 다 바뀌게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스폰서님이 중국 이게 화교시랑 왔다 갔다 자주 하거든요. 이렇게 자주 왔다 갔다 하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 처음 간 곳이 어디냐면 청도라는 곳에 간 적이 있어요. 청도, 중국의 칭다오라는 곳에 간 적이 있는데 거길 딱 갔는데 어떤 생기기도 어떻게 못생겼는지 키도 어떻게 작은지 한 여성분을 만났는데 본인이 수석 다이아몬드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전에 이게 새우 말린 거 이렇게 물에다 넣고 끓이면 이렇게 육수 되잖아요. 그렇죠? 새우 말린 걸 이거 이렇게 길에 다니면서 이렇게 파는 그 봉지에 이렇게 하나씩 파는 그 아줌마셨대요. 그 아주머니가 사람 많이 모이는데 이런 데 오면은 잘 팔리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탁 놓고 기다리는데 갑자기 다 없어지는 거예요. 밤 8시에 어딜 간 거지? 어디 간 거죠? 암에 하시는 분들이지. 미팅 간 거죠. 오, 신기한 거예요. 따라간 거예요. 거기를. 쫄래쫄래 따라가가지고요. 문이 저렇게 반쯤 열려있는 그 문을 이렇게 비고 본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 뭐하나? 이렇게 보다가 알아들었어요. 그래갖고 처음 나오는 분한테 손을 탁 잡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저도 이거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아니 학교도 안 나오고요. 글씨도 못 써요. 그리고 새우 판다니까요. 행색이나 얼굴은 참 어떻게 이렇게 못생기고 작은지. 자, 그분이 막 회제쟁 그분이 손을 잡고 이거 저도 할 수 있나요?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감히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할 수 있다고 하실래요? 근데 할 수 있다고 한 거예요. 그분이 올해 크라운 엠버서더 가세요. 괜찮죠? 저 때 수석 다이아몬드셨으니까. 또 하면서 되는 사람 맞아요. 진짜 되는 사람 맞아요. 태국에 왜 요번에 그 사진 혹시 막 인터넷에 막 올라온 거 보신 적 있어요? 태국에 계시는 분이 20년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막 다이아몬드가 되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결혼을 안 한 분이라 자매들이 물려받은 거예요. 자매들이 그 돈을 이제 보너스를 물려받겠죠. 물려받았는데 20년이 쭉 지나고 나서 그분 통장에 있는 거를 오픈을 한 거예요. 얼마 들어왔나? 얼마나 들어왔을까요? 20년 동안 본인은 사업 안 했지. 미팅 안 나왔죠. 대면도 안 했겠죠. 아무것도 안 했겠죠. 죽었는데 뭘 해요. 근데 얼마나 들어왔을까요? 38억 들어왔어요. 온 자매들이요. 태국에 최고로 잘 사는 분들이 되게 계세요. 근데 지금은 매년 3억 이상씩 들어오고 있어요. 암의 사업의 가치는 그건 것 같아요. 꾸준하게 들어오는 거. 어떤 분들이 이게 좀 처음에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안 되지 않을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끝까지 되는 비즈니스예요. 맨 아래쪽에 가면 광주, 중국 광주에 가시면 심천이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거기에도 되게 신기한 분 한 분 만났어요. 우리나라 치면 황우석 교수님 같은데 석좌 교수인데 국가에서 돈을 막 대줘서 연구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부인이 알아들은 거예요. 암의 사업. 그래갖고 부인이 미팅장을 나가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미팅하는 곳을 나간 거예요. 그러다가 세 친구가 같이 하게 됐어요. 세 친구가 같이 하게 됐는데 남편이 아는 거예요. 남편이 불러다 놓고 얘기를 한 거죠. 내 얼굴에 먹칠할래? 이혼을 하든지 아메를 그만두든지. 그랬더니 부인은 뭐 그 상황에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한 달에 7,000원 버는 분이신데 이제 막 시작했는데 3%인데 그만두셨어요. 그만두시고 나서 시간이 3년, 4년, 5년이 흘렀어요. 흘렀는데 그 황무석 교수라는 같은 그 석좌 교수님이야. 이제 신장에 문제가 온 거예요. 신장에 문제가 오면 얼굴이 막 팅팅 부어요. 몸이 막 붓고. 그래갖고 병원에서 주는 비싼 약을 먹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대주다가 나중에는요 스톱해버린 거예요. 안 대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팔고 막 다 팔아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썼는데 나중에는 이제 집 팔고 전부 완전히 거짓골이 된 거죠. 그때 부인이 통장이 생각이 난 거예요. 옛날에 7,000원 한 번 두고 왔었지. 혹시 한 번이라도 더 들어오면 한 끼나 두 끼 식사도 되거든요. 그래갖고 5년 전에 통장을 찾은 거예요. 다 막 해진 통장을 찾아가지고 거짓골이 된 그 두 분이요 은행을 찾아가신 거예요. 은행을 가면 예전에는 왜 이렇게 넣고 탁 넣으면 드르륵 이렇게 찍히잖아요. 한 번이라도 찍히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가지고 탁 열어가지고 통장에 탁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드르륵 돈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빼려고 했더니 계속 찍히는 거야. 드르륵 끝없이 찍히는 거예요. 5년치가 찍히는 겁니다. 통장을 바꿔야 됐어요. 다시 바꿔서 찍었어요. 그분은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되어 계셨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유는요, 그 세 대구가 시스템이라는 데 안에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본인은 없었지만요, 시스템 안에 들어와서 그 안에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다 파운더스 플래티넘 이상이 돼 계셨던 거죠, 5년 안에.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간이 또 2, 3년이 더 지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3, 4억이 넘는 돈이 통장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갖고 집 사고요. 그리고 지금은 암웨이 사업 열심히 하셔갖고 수석 다이아몬드가 지금 되게 계세요. 그분은 항상 스피치할 때 말씀하세요. 나는 생명으로 알아들었다고 암웨이 사업. 생명으로 알아들으셨어요. 내일 제가, 내일 모레군요. 내일 모레 저희 집 이사를 가요. 저는 이 부천시에 있는 이 빌라라고 있죠, 빌라. 4층짜리. 그걸 빌라라고 하나요? 연립주택이라고 하나요? 네, 뭐 있어요. 저희 와이프랑 결혼할 때 저 와이프하고 저는 8살 차이 나요. 이때 되면은 도둑놈 그런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 최선을 다했어요. 열심히 했거든요. 엄청 쏟아부었어요. 제가 월급의 2배를 와이프한테 쏟아부었어요. 와이프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엄청 잘 사는지 알았겠지. 월급의 2배를 쏟아부었습니다. 차도 그때 당시에 에스페로를 타고 다녔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결혼 딱 하니까 할부가 35개월 남았어요. 36개월 했는데 한 달 내고 35개월 남았어요. 다 미치지 마 그냥. 저희 장인 장모님은 좀 잘 사세요. 그래갖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자네 이렇게 술을 잘 먹어서 결혼했어요. 사실은 저희 장인어른 집에 가가지고 술을 막 먹어갖고 기절을 하기 직전에 사인을 받았거든요. 그래 결혼해라. 결혼을 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집은 있나 그래갖고 집 한 채 샀다고. 그래갖고 이제 집을 사러 온 거예요. 집을 이제 사놓은 거예요. 장인어른 집, 저희 집을 보러 온 거죠. 보러 딱 왔는데 부천시 서울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부천인 거예요. 주소가. 왜 그러냐면 경계선에 있어요. 경계선. 그래갖고 집을 딱 봤는데 어딘가 이러시는 거예요. 그럼 위를 이렇게 보시더라고. 1층, 2층, 3층, 4층을 미치라고 그랬더니 집에 가버리셨어요. 속았다. 뭐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 저는 반지하에서 시작을 했어요. 연립주택 반지하에서. 왜? 근데 행복했어요. 진짜 행복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냥 주말 되면 똑같지 않나요? 주말 되면요 35,000원짜리 이렇게 뻥뻥뻥뻥 뚫려있는 그 천막 비슷한 그 있어요. 텐트. 그거 공원에 하나 놓고요. 치킨 한 마리 시키고 맥주 2개 시키고 와이프랑 탁 건배하고 애들 앞에서 놀고 한 4-5시간 놀다 오면 싹 데리고 이제 밥 먹으러 가면 되잖아요. 소 적혀있으면 안 가고 돼지 적혀있으면 가가지고 그거 막 먹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뿌듯해 행복하잖아요. 행복한 가정 아닌가요?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 열심히 돌아다니고 행복했거든요. 근데 이 인생 말고 다른 인생이 있다는 걸 못 봤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장인어른이 암웨이 사업을 딱 시작한다 그랬어요. 와이프가 가서 일렀겠죠. 이런 거예요. 이게 돈도 못 벌면서 암웨이를 한다고 이런 거예요. 그리고 장인어른이 전화가 왔어요. 보통은 자네 그러는데 야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너 이리 와 그러는 거예요. 암웨이 한번 이렇게 추락을 하세요. 찾아갔어요. 처갓집은 분당에 있는 68평 아파트에 있어요.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너 그만둘래? 아니면 이혼을 할래? 전 왜 이렇게 그런 것만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만두라는 얘기 이렇게 해. 안 그만뒀어요. 대신에 딱 한마디 했어요. 만약에 장인어른이 제 설명을 들어보시고 아니면 내일 그만두겠습니다 그랬어요. 그게 암웨이 시작하고 한 달도 안 됐을 때잖아요. 그날 제가 화이트보드를 샀어요. 설명을 해야 되니까요. 화이트보드를 사고요. 그 다음에 스폰서님 자료를 막 주워가지고 저희 장인어른 집에 이렇게 양복을 쫙 결혼식 양복을 입고요. 그리고 가가지고 화이트보드를 펴놨어요. 저희 장모님은요 이렇게 그 소파가 있으면 그 밑에 쪼그리고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쪼그라가셔갖고. 저희 장인어른은 누워 계시는 거예요. 듣기 싫은데 하니까 알아서 하라고 누워 계시는 거예요. 거길 서가지고요. 육사일이지 하는 거죠 제가. 근데 그때 외웠겠어요? 안 외웠겠어요? 외우지도 못했어요. 처음 시작부터요. 갑자기 이상을 꺼내놓고요. 뭐 이렇게 옛날에 나왔다고 뭐 이렇게 막 기름이 나와요. 기름이 막 주유소가 나오고 막 했더니
모르는 상태였으니까요. 별의별 소리를 다 하고 막 1시간을 막 하는데요. 이 백회열이 있거든요, 이 머리에. 거기서부터 땀이 나기 시작을 하는데 이 양말이 질퍽질퍽한 거예요. 막 쏟아지는 것 같아요. 등에서 막 쏟아지는데 조금만 걸으면 발자국이 척척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제 인생의 처음에 마케팅이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설명을 다 해드렸는데 제가 이거 지금 생각하면 맞은 게 하나도 없어요. 112만 맞았어요. 나머지 하나도 맞은 게 없어요. 근데 다 끝나고 나니까는 장인어른이 탁 일어나시더니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오, 나쁘진 않네? 그리고 들어가셨습니다. 신기하시죠? 저희 장모님은 제 손을 꼭 잡고 애절한 눈빛으로 자네 너무 빠지지 마, 이렇게. 그렇게 아메리카 시작이 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10년이 지난 지금 저는 다 연구가 됐고요. 저희 아이가 학교를 찾아가잖아요. 그럼 학교 가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 누구? 그러면 우리 아빠요 이렇게 써요. 그래갖고 너 왜 아빠가 존경스러워? 라고 선생님이 물어봤대, 실제로.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얘기를 해줬대서 선생님이 저한테 전화 와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너무 웃겨요 얘. 그럼 얘기해 준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요, 출근을 안 하는 것 같은데 돈을 번대요. 항상 자기보다 늦게 나가거든요. 저는 9시에는 출근 안 해요, 절대로. 왜? 차 막히는데 싫어하거든요. 무지하게 싫어해요, 차 막히는 자체가. 거의 집에 있는 것 같은 거지. 가끔 집에 오면 누워 자고 있거든요. 낮에 할 일이 없으니까. 밤에 슬쩍 나가면 술 먹으러 간다 했는데 저희 마케팅 하러 가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지금 6번째 저희 아이가 가족여행을 가고 있어요. 나중에 이렇게 사진이 있으면 이게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켜지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6번째 이 지구의 아름답다는 어떤 휴양지를 같이 다니고 있거든요. 그 다니는 사진을 나중에 여러분들의 자녀도 똑같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냐면 그 일주일 내내 그 다니는 그 여행 간 일주일 내내 그 아이들 사진을 찍잖아요. 찍고 이제 쭉 보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밤에 잠잘 때까지 그렇게 하루 종일 웃어요. 하루 종일 웃는 걸 봤어요, 그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빠가 이런 일을 해주고 있다는 걸 이제 느끼는 거죠. 6번째 갔다 왔으니까. 어떤 파트너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일주일 내내 그렇게 웃게만 할 수 있으면요, 뼈가 으스러져도 하겠대, 이사하고. 왜? 같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일로 여러분들이, 아니면 제가 저희 자녀를, 그것도 1년에 전 4번씩이거든요. 그 많은 시간을 아이들을 즐겁게 웃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저희 애가 4학년 때 이제 유학을 좀 갔다 왔거든요. 짧은 거, 뭐 방학 때 뭐 한 1,500만 원? 그렇게 큰 비용이 들지는 않아요. 근데 현찰로 내야 돼요. 달러를 바꿔가지고 일시불로. 제가 200만 원 직장 다닐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못 다니게 했겠죠. 못 가게 했겠죠. 근데 친구가 영어학원 다니는데 갑자기 친구가 시애틀 간대. 엄마 나도 가면 안 돼? 물어보면 뭐라고 하실래요? 안 되지. 죽으려고 안 되지. 어떤 5살 아이가요, 어느 날 엄마한테 와갖고 손을 탁 잡더래요. 엄마, 친구 아빠가 엄마 좀 데려올래 그랬어요. 그래갖고 왜? 데려오래. 데려갔어요. 갔더니 그 동네에서 제일 잘 사는 집에 띵동 애가 누르는 거예요. 누가 탁 나왔는데 정말 멋있게 우리 류인이들 같이 그날하게 생긴 남성분 한 분이 중요한 신사가 딱 나오셔가지고요, 이 친구랑 같은 친구라고, 막내랑 그래서 집으로 들어오시라고 들어와서 앉았는데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어디 모 대학의 피아노를 가르치는 선생님이다, 교수님인데 이 아이가 우리 아이 가르치는 중에 옆에서 잠깐 피아노를 쳤는데 배우지도 않았다는데 똑같이 따라하더라. 절대 음감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난 이런 아이 처음 봤다. 내가 한번 키워보고 싶은데 어떻게, 제자로 제가 키워보고 싶은데 어떻게 도움을 주시겠어요? 자,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얘기하실래요?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른 아이들은 1,500 받는데 본인은 싸게 700 하지. 갑자기 우울해지죠. 근데 이것도 내 수준에서는 초등학교 지면 끝난다. 중학교 때부터는 이제 보내야 된다, 이제.
버클리나 이런 데로 보내다. 내가 아는 분이 있으니까 그걸 보내가지고 졸업할 때까지 그러면 한 10억 정도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1년에 1억씩만 해도 들어가잖아요. 2억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 딱 하고 나오면 대한민국 최고의 피아노 치는 사람이 될 거다. 그렇게 한번 키워보고 싶지 않으세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벌떡 일어나고 아이 손을 척척 간 거예요. 어디를 갔냐면 태권도장에 갔어요. 그리고 6만 원짜리 사인을 딱 하고요. 탁 집어넣고 한마디 한 거예요. 남자 새끼가 무슨 피아노야. 태권도나 해. 그리고 딱 보내놓고 나가면 그 엄마는 성공했다고 할까요? 와 나는 성공했어. 그럴까요?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가장 아이가 필요한 어느 순간이 반드시 오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동네에서 물가에서 놀 때는 몰랐었어요. 근데 4학년, 5학년 되니까 오더라니까요. 근데 어떤 경우는 중학생이 될 때 올 수도 있고요. 고등학교 될 때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왔을 때 엄마가 아빠가 그래! 해야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주위 친구들 중에요. 음대도 아니죠. 예중이죠. 중학교 간 애가 하나 있어요. 예술로 중학교를 간 거예요. 바이올린을 잘해가지고. 근데 걔는 평범하게 나같이 평범한 아이였거든요. 평범한 친구였거든요. 예중에 딱 들어왔더니요. 그래도 비싸다고 사준 거예요. 500만 원짜리 바이올린 사준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가 딱 이틀 만에 와가지고 학교 안 다니겠대.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딴 애들은 뭐 5천만 원짜리도 있고 뭐 1억짜리도 있고 1억 5천짜리도 갖고 다니는데 자기 건 장난감이래. 비싼 거 안 사주면 안 가겠대요. 중학생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지금 인문계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그 아이는. 그럴 때 엄마, 아빠의 노력도 사실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여성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여성들이 가장 원하는 거. 여성분들이면 아실 거예요. 그렇죠? 이 중세시대 영화 얘기를 잠깐 해볼까요? 중세시대에 두 국가가 전쟁을 한 거예요. 근데 한 국가가 진 거야. 그러면 보통은 왕을 확 목을 잘라야 되는데요. 이 왕이 너무 착한 거예요. 인성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왕이. 그래갖고 살려주고 싶어하고 질문을 할 테니까 질문을 해서 마치면 너는 너의 국민도 다 살려주고 너도 살려주겠다. 세금만 내라. 그래갖고 질문을 낸 게 뭐냐면 세상의 모든 여성들이 원하는 게 뭘까? 질문이었어요. 너무 어렵죠? 뭘 원하세요? 예쁜 피부? 어떤 걸 원하세요? 근데 그 옆에 이제 그 왕이 한참 고민을 하니까 그 옆에 멋있게 생긴 이제 왕을 수호하는 흑기사들 있잖아요. 그 흑기사 한 명이 저 산에 가면 마녀가 있대요. 그 마녀가 답을 알고 있습니다.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마녀를 만난 거죠. 마녀를 딱 갔더니 마녀가 너무 못생긴 거예요. 막 그냥 눈 하나가 막 찌그러지고 막 진물이 막 흐르고 입이 찢어지고 막 그냥 보기에도 머리는 막 산발에 마녀들 보통 그렇잖아요. 그렇죠? 보기만 해도 징그러운 마녀가 하나 있는 거예요. 자기 답을 알고 있대. 대신에 그 마녀가 결혼을 안 했어요. 조건이 있대. 옆에 있는 흑기사는 결혼시켜달래요. 흑기사 키 186에 영국 스타일이에요. 엄청 멋있게 생긴 거야. 보니까 반한 거죠. 결혼시켜주고 자기 답 가르쳐주겠대요. 그러면 왕이 흑기사한테 야 하겠어요? 자기를 평생 시켜준 사람인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근데 흑기사가 국가와 존경하는 왕을 위해서 한 번 바친 거죠. 결혼하겠습니다. 그 답을 가르쳐줬어요. 자기 인생 자기가 결정하는 사람. 그게 답이었어요. 사실은. 어떠세요? 혹시 남편분들한테 아니면 남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거꾸로 물어보는 일이 너무 많지 않나요? 자기 나 뭐 이거 사러 가는데 왜 오늘 가방 하나 사러 가는데 꼭 남편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뭐 2,500만 원짜리 에르메스 뭐 별로 안 비싸잖아요. 꼭 물어보고 사야 돼요? 내가 사고 싶으면 사는 거 아닌가요? 우리 엄마 저거 아픈데 200만 원 용돈 좀 드리고 싶은데 꼭 물어봐야 돼요? 저 우리 엄마가 아픈데 자기 우리 통장에서 200만 원 빼갖고 갖다 주면 안 될까라고 하면 잘 물어보지도 않으시죠. 자존심 상해서. 자기 인생 자기가 결정하는. 그래서 답은 찾아줬어요. 그래갖고 그날 성대한 결혼식을 했어요. 그 못생긴 마녀와 그 멋있는 그 기사가 결혼식을 한 거예요. 파티를 막 하는데요. 음식을 먹는데 입이 찢어졌으니까 막 질질질질 흐르는 거야. 옆에 옷에 다 묻고 막 생긴 것도 냄새도 막 나오고 다 저 끝에 숨어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쳐다보고 이 흑기사가 너무 불쌍한 표정으로. 근데 그 흑기사가요 손수건을 꺼내가지고 원한 미소를 가지고요 계속 흘리는 걸 닦아주는 거예요. 계속 닦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밤이 됐어요. 밤에 이제 신혼방이니까는 기사가 탁 들어갔더니요. 그 침대에 세상에서 가장 예쁜 여자가 누워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마녀라고. 나는 밤에는 예쁜, 세상에서 가장 예쁜 마녀. 낮에는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주야. 당신이 나한테 감동을 줬다. 너무 좋게 해줬기 때문에 기회를 한번 주겠대요. 자, 낮에는 가장 못생긴, 밤에는 예쁜. 아니면 거꾸로 할 수 있고 낮에는 예쁜, 밤에는 마녀. 자, 어떤 걸 하시겠습니까? 그랬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 실속을 차리려면 밤에 입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체면인가? 낮에 입어야지, 데리고 다닐 때. 근데 그 기사가 결정을 내는 게 뭐냐면요. 당신의 인생이니까 당신의 인생 당신이 결정하시오. 나는 당신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그렇게 웃은 거죠, 원래. 그렇죠? 마녀가 막 눈물 흘려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나 마녀를 결정합니다. 내 인생 내가 낮에도 밤에도 미녀로 살겠다. 행복하게 살았대요. 자기 인생은 자기가 결정하는 분이 꼭 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살면서 저도 한 번도 제 인생 결정해 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살아가고 그런 결정을 하게 됐어요. 저는 슈퍼맨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슈퍼맨. 슈퍼맨이고 저기 우리의 007 있죠? 제임스 본드. 걔는요, 돈을 안 벌어도 돈을 막 써요. 그렇죠? 그리고 막 전 세계 멋있는 나라는 다 다니고, 뭔가 그리고 중요한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국가와 전 지구를 위해서 엄청 중요한 일을 하잖아요. 제가 007 시리즈는 다 보거든요. 왜? 그냥 망상이죠. 저건 내 말도 안 되는 꿈이지만, 야, 저렇게 살면 진짜 멋있겠다. 제 꿈이었거든요. 200만 원 직장인의 그냥 아무 느낌 없는 꿈이었어요. 결혼하기 전에요. 비행기를 딱 한 번밖에 못 타봤어요. 신혼여행 갈 때. 딱 한 번 타봤거든요. 암에 삽시아가고요. 다음 주에 제가 비행기 탈 일이 있어요. 그러면 딱 105번째 타요. 어마어마하게 탔죠. 왜냐면 미친듯이 타거든요. 왜? 꿈이잖아요. 꿈. 가고 싶으면 막 가거든요. 혹시 지구본을 윙 돌려가지고요. 딱 찍어갖고 갈 수 있는 나라 있으면 혹시 가세요? 그게 내 인생 내가 책임지는 거잖아요. 내 인생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10원 한 장 저축할 생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마이너스 통장이 있어도 상관이 없거든요. 왜? 연말에 반드시 들어오거든요. 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반드시 들어오거든요. 매일 들어오거든요. 매달 들어오거든요. 죽을 때까지. 근데 줄지가 않더라고요. 계속 밀면서 들어오거든요. 그럼 좀 쓰면 어때요? 그렇죠? 다니는 거지. 저희 아이들하고 1년에 4번은 다녀요. 회사에서 보내주는 여행 4번 있고요. 제가 비즈니스로 가는 여행 한 4번 있고요. 그리고 저희 스폰서님하고 몰래 가는 여행 4번 있어요. 이번에 스폰서님하고 몰래 가는 여행이에요. 제가 처음에 아메사업에서 SP가 딱 되니까요. 저희 스폰서님 전화가 왔어요. SP 축하해. 저 왜 여권 있지? 왜요? 그랬더니 중국에 연태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 연태인데 빨리 와 그러시는 거예요. SP인데 출근도 해야 되는데 연태를 오래. 왜요? 그랬더니 SP 축하해야지. 그러고 이제 끝나고 갔어요. 그때는 막 급행 비자를 막 해가지고 막 비자가 있어야 돼요, 중국은요. 그래갖고 연태를 이틀 뒤에 도착을 했어요. 그랬더니 공항에서 반바지를 입고요. 런닝구 비슷한 걸 입으시고 우산을 탁 들고 서 계시는 거예요, 제 스폰서님. 손을 막 흔들고. 저는 그 모습이 너무 기억이 남아요. 나도 나중에 그런 스폰서가 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폼나고 그런 것도 좋잖아요. 그렇죠?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갖고 저도 스폰서님하고 같이 가는데 비가 너무 오니까 비를 맞으니까 그냥 우산 던져버리고 비를 막 맞으면서 쫙 젖으면서 버스도 타고 뭐 이렇게 하면서 2박 3일을 그 안에서 SP 이제 축하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연태는 좋은 게 뭐냐면요. 짝퉁시장이 끝내줘요. 끝내줘요. 그냥 좋은 게 아니라 백화점 수준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숨어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에르메스 뭐 이렇게 똑같이 적혀 있어요. 끝내줘요. 그래갖고 거기는 뭐라고 하냐면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서 마음속으로 10만 원의 행복 그릇이 딱 돼요. 10만 원이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양복이 하나 있는데요. 알마 모연 양복이 있어요. 거기서 산 거거든요. 65,000원. 제가 이렇게 무대 나갈 때 가끔 진짜 반짝거리는 양복이 있어요. 뭐 그런 건 하지 마세요. 하진 않는데 그때 그 스폰서님 모습을 봤을 때요. 아, 자연스럽구나. 그리고 저분하고는 평생 가야 되겠구나. 그런 느낌을 항상 저한테 주셨어요. 제가 다이아몬드가 딱 됐어요. 그때 제가 제일 처음 한 일이 뭐냐면요. 스폰서님을 이렇게 차에 딱 모시고 스폰서님 시간 되세요 그랬더니 시간 좀 되는데 타세요. 태웠어요. 그래서 제가 분당에 사니까 애경백화점을, 지금은 뭘로 바뀌었죠? 애경 아니고, 네, 그쵸, 뭘로 바뀌었어요? 거기를 탁 모시고 갔어요. 그래갖고 5층인가요? 5층에 갔어요. 그래갖고 제가 그래도 자주는 아니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제 취미생활에 한 달에 한 번씩 양복 사기예요. 이게 3개월 전에 산 거거든요. 꽤 괜찮은 옷이에요. 네. 좋은 양복은요, 입으면요, 안 입은 것 같아. 꼭 벗고 다니는 것 같아요. 쫙 붙는 게 있어요. 안 그러고는 걸친 것 같은 느낌 있는 것도 있고. 예전에 200만원 벌 때는 3,000원짜리 추리닝 입고 다녔거든요. 왜? 아이들 입에 들어가면 되고 아이들 예쁜 거 입으면 됐었어요. 뭐 추리닝 밤에 잘 때만 입는데 뭐 좋은 걸 입어 뭐 그러고 다녔던 그 17년 다녀봤거든요. 저는 보상을 해야 돼요, 저한테. 여러분은 여러분들한테 보상하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한 달에 한 번 양복 사는 게 정해져 있어요, 무조건. 우리 와이프도 똑같아요. 그래갖고 똑같아요. SP가 하고 그 반대는 와이프한테 100만원을 딱 줬어요. 뭐 하고 싶냐 그랬더니 옷 사러 가지. 에메랄드 돼갖고요. 그 연말 보너스 꽤 많이 들어오잖아요. 1,000만원을 딱 줬어요. 그랬더니 뭐랬는지 아세요? 옷 사러 가지.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딱 줬어요. 그랬더니 뭐랬는지 아세요? 옷 사러 가지. 왜 그래요? 저희 여성분들은? 저도 그래요. 여성화거든요. 그래 가자. 그러면 저도 막 가서 사죠. 저희 스폰서님한테 가가지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 의류인데요. 저도 사기 좀 부담되지만 그래갖고 스폰서님이 여기 왜 온 거야? 그래갖고 일단 지수를 재보세요. 막 그러고 양복을 한 번을 탁 해드렸어요. 그래갖고 그 양복을 입고 제 다이아몬드 축하하는 데 딱 오셨어요. 그 맨 끝에 제가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됐을 때요. 열심히 박수 쳐주는 그분이 저희 스폰서님이었거든요. 이렇게 스폰서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분이 안 계셨으면 제가 이 라이프 스타일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올 1월 1일 날 라스베가스를 갔어요. 제 꿈에 74번째, 75번째 꿈이 있었거든요. 74, 그러니까 저는 100가지 꿈을 적어놓고 시작을 했어요. 74번째 꿈이 뭐였냐면요. 벨라지 호텔의 부스쇼를 직접 그 앞에서 이렇게 쫙 보는 거였어요. 왜냐면 TV로만 봤거든요. 라스베가스는 약간 동경의 어떤 도시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를 날아갔어요. 라스베가스 쇼를 보고요. 이게 이 벨라지오 쇼를 보고요. 두 번째는 라 르베라는 저기 우리나라 태양의 서커스 만드신 분이세요. 그 서커스 만드신 분이 라 르베라는 수중 쇼인데 너무 멋있는 쇼가 있어요. 그 쇼를 또 봤죠. 입구를 딱 들어가고 사진을 찍고요. 제가 막 10년 전부터 저거는 내가 돈이 많이 들진 않아요. 막 뭐 비행기값이 비싸서 그렇지. 그 쇼를 딱 보는 내내 너무 멋있기도 한데요. 집에 돌아와가지고 자를 딱 꺼내놓고요. 줄 쳤어요. 75번째, 76번째 이렇게. 저한테 남은 꿈은요. 이게 24개 남았죠. 24개. 제 인생에 제가 평생 하고 싶은 꿈이 이제 24개 남았죠. 그 꿈을 하나씩 줄쳐가면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렇죠? 그걸 하나씩 지금 해나가고 있는 거죠. 저는요. 이제 다이아몬드예요. 사실 핀도 아니거든요. 여기 계시는 우리 강영수 리더님이나 류인희 사장 리더님 계시면 저는 완전 세 발의 피잖아요. 세 발의 피도요. 할 수 있는 걸 다 할 수 있다니까요. 다이아몬드가 빨리 되셔야 돼요. 그래서 자, 제가 내년에 더블을 도전하고 있어요. 지금 레그를 열심히 찾고 있거든요. 자, 여기 계시는 3% 처음 시작하신 분이요. 에메랄드 되는 게 힘들까요? 아니면 제가 더블 가는 게 힘들까요? 저랑 내기 한번 해보실래요?
그분이 에메랄드 가는 거하고 제가 더블 가는 거하고 또 약속을 제가 해드릴게요. 내년에 혹시 만약에 그래도 초대를 하신다면 1년 뒤에 제가 이 자리에 더블 다이브 돼가지고 다시 나타납니다. 대신 여기에 보이신 아니면 처음 이미 3% 이상 다 되신 리더님들이시잖아요. 그분들이 같이 도전을 해보시자고요. 에메랄드 도전해보세요. 올 회계 때 찾으셔가지고 내년 회계 때 SP 만들고 플래티넘 만드는 거는요 충분히 가능한 일이세요. 태국의 18살 아이가 태국 18살에 가입이 돼요. 18살 아이가 플래티넘이 된 거예요. 올해. 근데 작년에 플래티넘이 됐어요. 그 아이를 만났거든요. 근데 넌 올해 목표가 뭐니 그랬더니 다이아몬드래요. 근데 거의 다 됐어요. 올해 전 세계 최연소 다이아몬드가 태국에서 나와요. 19살에. 아니 놀랄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하고 싶은 게 많으시면 되잖아요. 하고 싶은 게 많으시면. 마지막 이야기를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뭐냐면요. 어떤 분들은요, 이 비즈니스를 누구한테 설명하는 게 좀 힘드시대요. 아니면 제품을 좀 얘기하는 게 힘드시대요. 그래갖고, 왜 힘든가요? 물어봤더니, 파는 것 같아서요. 아니면 좀 구차한 얘기하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아니면 창피해서요. 아니면 남들이 의식이 이렇게 그런 게 두려워서요. 얘기를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뭐라고 하시냐면, 적성이 안 맞대. 적성이 안 맞대. 그게 그거에 똑같은 얘기거든요. 왜 적성이 안 맞을까요? 이 미국의 한 40대 한 남자가요. 대만에 있는 70 먹은 아버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아버지, 대만에 아메이라는 사업이 들어갑니다. 근데 설명을 못 하잖아요. 전화상으로. 그래갖고 딱 두 마디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은요. 구걸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남을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주위에 도와줄 분 있으면 제가 보낸 자료를 주세요 라고 딱 얘기하고 끝났어요. 그럼 아버지는 무슨 생각할까요? 남을 도와주는 사업이야? 알았어? 그랬더니 자료가 2개가 날라갔어요. 그래갖고 길 앞에 딱 서가지고요. 자기 동네에서 도와주고 싶은 사람 찾은 거예요. 열심히 사는 사람. 초등학교 영어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진짜 열심히 사는 분이 계셔갖고 너 일로 와봐라 라고 이거 한번 팔아줬어요. 그리고 자전거 배달하는 슈퍼에서 물건 배달하는 친구가 있는데 열심히 사는 거예요. 남자애가. 너 일로 와봐라 라고 이걸 하나 줬어요. 이 초등학교 영어 선생님은요. 전생 1위 홀리첸 진 선생님이세요. 두 번째 이쪽에 왼쪽에 있는 이 남자분도요. 크라운 엠버서가 계셨어요. 그래갖고 그 할아버지는요. 죽을 때까지 연봉 1억이세요. 마케팅 한 번도 안 하고 제품 한 번도 전달 안 하고 데모를 한 번도 안 하시고 죽을 때까지 파운더스 플래티넘인데 엄청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다 합치면 연봉으로 치면 1억 가까이 받으세요. 근데 돈 쓰는 사람이고 버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 할아버지 그거 알려주고 난 그 다음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할머니는 멀뚱멀뚱이다 갑자기 물려받으셔갖고 지금 30년이 넘게 계속 옆으로 1억을 갖고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근데 그런 일을 기다리시지는 마세요. 그런 일은 안 생기세요. 그런 일은 안 생기고 중요한 건 뭐죠? 남을 도와주는 일이잖아요. 남을 도와주는 사업이라는 생각을 혹시 하세요? 그러면요 명단에 써야 될 내용들이 너무 많으세요. 명단에 수도 없는 사람이 생기세요. 남을 도와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뭔가 판매하는 느낌의 사업이면 힘들 수 있죠. 자, 제가 여행 갔다 왔어요. 좋은 예쁜 선물 2개를 샀어요.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친구한테 야, 너 생각나서 줬어. 하나 주면 그럼 그건 구걸하는 건가요? 아니면 판매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 친구 생각이 나서 좋아서 하나 준 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아메 사업에 임하시면요.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어요. 제 개인적인 팁 하나 알려드리면요. 저는 처음 딱 사업을 시작을 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치약을 2개를 사요. 하나를 하는 사람. 2개를 사가지고 친구를 만나요. 그리고 그냥 물어봐요. 너 아메 치약 이거 써본 적 있냐? 안 써봤대. 네 생각나서 하나 샀어. 내 거 나도 한번 써볼 테니까 너도 한번 써봐. 근데 반짝반짝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좋대. 그리고 끝내시면 되잖아요. 다음에 또 만났어요. GNH 로션 2개 샀어요. 꼭 2개를 사야 돼요. 하나 사면 파는 것 같아. 2개 사가지고 야, 너 이거 써봤냐? 안 써봤대. 그래, 너도 한번 써봐. 너 생각나서 내가 또 하나 사왔거든. 이건 내가 써볼게. 근데 이게 이렇게 좋대. 한 서너 번 정도 하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아메이 제품이 가격 대비 품질이 되게 좋네. 그건 알아요.
그 다음부터 너무 쉽죠. 그 다음에 카탈로그를 주니까요, 가격을 안 보시더라고. 그 다음부터는 사고 싶은 제품을 보시더라고. 그러지 않고 처음부터 카탈로그를 주게 되면요, 비싸네, 싸네,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한 분씩 한 1년에 한 12번 정도 만날 생각 없으세요? 1년에 12번 정도? 그럼 그 중에서요, 반드시 3명에서 4명은요, 여러분이나 저 같은 사람 반드시 나와요. 그분들 끌고 가시면요, 그럼 1년, 2년, 2년이면요, 웬만한 분 에메랄드가 다 가능하실 거예요. 그렇게 한번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해보시죠. 진 선생님, 홀리첸 리더님 같은 경우는요, 한국에 오시면요, 한 번 돌면 4레그씩 나와요. 한 번 돌면 4레그씩 나와요. 왜 그러냐면, 뭘 사시면 앞에 있는 분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통역하시는 분 옆에 두고 계속 뭐라고 암 얘기를 하세요. 뭐라는 사시면. 그러면 통역하시는 분이 계속 통역을 하면 이분은 인상을 막 쓰는 거야. 막 고개 돌리고 듣기 싫은 듯이 막 이러고 있는데도요, 계속 얘기를 하세요. 그래갖고 오죽하면 통역하시는 분이 아니 진짜 듣기 싫어하시는데 그만하시라고. 그러면 그래도 하래요. 얘기 다 끝나면 집에 가세요. 이제 다 끝나면 수고하세요. 그러고 가세요. 그래갖고 나와서 물어본 거예요. 통역하시는 분. 아니 얼굴 보면 모르시냐고. 왜 그걸 굳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라고 그랬더니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기회 한번 줘야지. 그게 끝이에요. 그거는요. 여러분들은 자 예를 들어 정육점에 갔어요. 고기를 막 쏘시는 분이 계시는데 얼마나 일하셨어요? 그랬더니 15년 했대. 안 불쌍하세요? 저 솔직하게 불쌍해요 지금은. 그러면 기회 한번 줘야 되지 않나요? 기회 한번 주셔야죠. 그 마음이면요 아주 쉽게 얘기를 할 수 있다니까요. 자 택시를 탔어요. 얼마나 운전하셨어요? 20년 하셨대. 안 불쌍하세요? 그분도 인생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가세요? 기회 한번 줘야죠. 제 38살에 누군가가 저한테 기회를 안 줬으면요, 제 48은 그냥 집 구석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근데 누군가가 저한테 기회를 주는 바람에 제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저는 아주 조그만 핀이긴 하지만요, 사명감이라는 게 아주 투철해져 있어요. 누구를 만나도 얘기를 하죠. 자, 저희 파트너들도 그 정신을 줬겠죠, 제가. 파트너들이랑 같이 커피를 마셔요. 차를 한잔 딱 마시면요, 계산하러 나가잖아요. 계산하다가 이제 저도 기회 줘야 되니까 계산하신 사장님한테 명함을 딱 꺼내면요 벌써 가 있어 두고 옆에 있는 분이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오셨어요?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파트너 걸 뺏어갈 수는 없잖아요. 야! 그럼 내가 죽고 내 거 줄 수는 없잖아요. 그게 사업이나 판매 느낌이 아니고요, 누군가한테 기회를 준다는 마음으로 남을 도와주는 사업이라는 마음만 머릿속에 들어가 계시면요, 그리고 나서 집에서 한번 명단을 한번 다시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요 지금 명단에 10배에서 20배는 나오실 거예요. 그런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인간관계를 잘 가지고 가시면은 어마어마한 시너지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젊은 친구 하나가 스튜어디스가 되고 싶은데요. 언니가 너무 멋있는 거야. 언니가 스튜어디스인 거죠. 너무 멋있는 거야. 지금 사무장까지 하고 계셔요. 실제 사례세요. 그러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인하대학교를 나온 거죠. 항공 5년과 나와가지고요. 그리고 졸업을 해서 스튜어디스가 됐어요. 5년을 열심히 했더니 거기도 수석이라고 하나요? 수석 스튜어디스가 됐어요. 어디야? 퍼스트 클래스에서 이제 서빙하는 사람이 된 거죠.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는 퍼스트 클래스에서 서빙하는 사람 될래? 아니면은 거기 앉아가지고 여행 다니는 사람 될래? 라고 물어봤더니 여행 다니고 싶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갖고 한마디 했어요. 너는 시작부터 잘못했다. 시작을 스튜어디스라고 머릿속에 생각을 했으니까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생각하는 게 세상 사는데 95%가 그렇게밖에 못 산대요. 너무 무서운 일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OSR 이런 프로그램 안에서는요, 그 생각을 바꿔주기 시작을 하거든요. 다른 생각을 하는 방법을 배우시게 돼요. 사업도 너무 중요하지만요, 생각이 바뀌는 어느 순간에 인생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통역하는 한 친구가 있었어요. 대학 대통령 통역하는 분이시라 이렇게 TV에 맨날 나와요. 그 형님도. 그래서 자기도 3개 국어를 해요. 그래갖고 자기는 통역사 시험을 보고, 오늘 봤어요 사실은 그 친구가. 오늘 보고 OSR을 봤어요. 통역사 시험을 이제 보겠다고 열심히 3, 4년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너 왜 통역사가 되려고 그러니? 그랬더니 멋있대. TV에도 막 나오고요. 뭔가 막 3개국어로 막 누구한테 얘기하면 멋있지 않으세요? 그렇죠? 왜 이렇게 포장마차나 술집에 가서 또 뭐 영어를 탁 얘기하고 있으면 옆에서 괜히 쫄지 않아. 저는 쫄거든요. 영어를 못해가지고 괜히 멋있어 보여. 근데 제가 한마디 했어요. 요번에 시애틀에 여행 갔거든요. 시애틀에 갔어요. 그랬더니 연세대학교 나온 친구가 있는데
3개국어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 저희 팀 통역을 하러 온 거예요. 다이아몬드 이제 인비테이션 갔을 텐데요. 통역을 하러 왔는데 그날 시애틀에서 가장 비싸고 맛있는 시푸드 레스토랑을 간 거예요. 1년 전에 예약을 해야 돼요. 2월 14일날 갔어요. 얼마 안 됐죠. 그날이 무슨 날이죠? 발렌타인데이예요. 1년 전에 예약을 안 하면 들어갈 수도 없는 자리예요. 한 끼 식사가 25만 원이 넘거든요. 한 1인당 식사 비용 25만 원이 넘어요. 자, 거기 우리들은 쫙 앉아있어요. 그 통역하는 사람은 거기 앉아서 밥 먹을까요? 밖에 나가서 곰탕 먹을까요? 곰탕 먹어요. 나가서 뭔가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먹는 걸 먹겠지. 제가 그 통역사한테 물어봤어요. 너 통역하고 싶냐? 여기서 먹는 거 하고 싶냐? 그랬더니 자기도 먹는 거 하고 싶대. 그렇죠. 한마디 했어요. 너는 시작부터 잘못됐다고 생각이. 시작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통역사가 나쁘고 좋고를 떠나가지고요. 시작부터 잘못된 거라니까요. 제목이 행복이란 단어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제목이 행복이란 단어를 가지고요. 그 행복하려면 어떤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단어를 안 가지고 직업이라는 단어를 넣고 하니까는 안 돌아가는 거예요. 머리가. 제가 후원하는 방법을 마지막으로 설명해 볼게요. 제 친구한테 전화를 해요.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대. 그럼 전화를 해갖고 야, 너 요즘 스트레스 많다며? 내가 오늘 스트레스 풀어줄게. 나올 때 여권 갖고 나와. 저희 스폰서님한테 배웠잖아요. 제가. 그럼 여권을 왜 갖고 나가는데 갖고 나와봐. 그럼 갖고 나왔어요. 다이아몬드 되고요. 차를 하나 샀어요. 저도. 그냥 평범하지 못한 평범미아인 제가 그래도 꿈에도 그리던 차를 하나 샀어요. 뚜껑이 잘 열리는 차 하나 샀어요. 그래갖고 저 갔어요. 타! 탔어요. 그럼 어디로 갈까요? 인천공항으로 가겠지. 인천공항으로. 가서 여권 줘봐. 그러고 왜? 줘봐. 받아갖고 그리고 제가 잘 아는 지역 몇 군데 뭐 일본 쪽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먼 쪽 말 1시간 거리. 제가 자주 가는 데가 대련 나비엔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 50분 거리. 50분에 비행기에서 탁 내리잖아요. 거기에 이제 주윤발 아니면 저기 뭐 장구경 이런 친구들이 사는 동네가 있어요. 연예인들이 굉장히 많은 동네. 거기가 음식이 장난 아니게 좋게 나오거든요. 거기다 식당 하나를 탁 들어가가지고 한 20가지 쫙 깔아놓고 그냥 먹고. 이 바닷가에 거기도요. 대련도. 그럼 바닷가에 딱 가면요. 중국 스타일의 빨간색 기둥에 이 집에 밖에 이 바닷가가 전체가 쫙 다 보이는 커피숍들이 몇 개 있어요. 너무 예쁜 커피숍이 있어요. 거기에 또 이렇게 예쁜 옷을 입은 여성분들이 길 따라 생긴 주전자로 차를 이렇게 따라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있으면 또 와서 쫙 따라주고 거기를 친구랑 탁 마주 앉아가지고 그래 무슨 스트레스가 있었어? 물어보는 거죠. 얘기 들어주는 거예요. 한 3시간 정도 팍 들어주고 힘들었구나 네가. 그래 힘들었겠지. 얘기 다 들어주고 이제 저녁엔 집에 가야 되니까 이제 우리 집에 가자. 그럼 이제 집에 오면 저녁 6시예요. 6시에 집에 딱 들여보낼 때 요즘 새로 나온 아이패드가 있는데 내가 하나 선물 받아서 너 하나 줄게. 그리고 탁 주는 거야. 100만 원짜리 하나 주고. 그러면 들어가. 그러고 나서 집에 오면 그 친구가 나를 좋아할까 싫어할까요? 좋아할까 싫어할까요? 제가 미팅 장가면 오라고 올까 안 할까요? 한 번 만나서 5,000원짜리 스타벅스를요, 계산 한번 해보세요. 10번 하면 5만 원이고 100번 하면 50만 원이에요. 만약에 50만 원 써갖고 한 번에 될 수 있으면 방법도 여러 가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업적인 건 말고요. 그렇게 살면 좋지 않을까요? 내가 누군가의 친구가 그런 친구가 되면 얼마나 멋있을까. 그렇죠? 큰 비용 들어가지 않아요. 몇 천억짜리 수십억짜리 건물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평범한 저 같은 다이아몬드 대원요 가능하세요. 그래야 돈 100만 원이에요. 둘이 합쳐가지고. 그래갖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그 친구가 집에 가가지고 평생 이 친구가 이런 걸 나한테 해줬어라는 얘기를 평생 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한번 돼보는 것도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아멘 사업은 여러분이나 제가 상상하는 거에 100배 정도 곱하기 100 하시면 딱 맞는 것 같아요. 러시아에 딱 갔을 때요. 러시아에 저기 그 피터 에바라는 분이 자녀분이 거기서 사업을 하세요. 근데 언제 사업을 했냐면 오픈하기 10년 전에 보냈어요. 자녀를. 10년 전에 너 앞으로 여기에 올 거다. 아메가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라. 그러고 10년 전부터 옆집 앞집 만나서 데몬스트레이션을 했던 분이세요. 여러분 하시겠어요? 10년 전에 해갖고요. 지금 어떻게 되냐면 러시아의 90%가 그 한 사람의 매출이에요. 그래갖고 그분이 집을 하나 샀어요. 너무 예쁘고 아름다운 집이 하나 있거든요. 그 집이 얼마냐면 1,100억짜리예요. 1,100억짜리 집을 하나 샀어요. 그래갖고 전 세계에 있는 이렇게 리더들 초대하고 파티도 하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옆에 누가 사냐면요. 우리나라 집에 국회의원.
러시아의 석유 재벌이 사는 집도요 1,100억짜리예요. 그분이 물어보는 거야. 당신은 뭐 하십니까? 그랬더니 MA. 작년에 연말 보너스 받았어요. 연말 보너스 받았고요. 120억짜리 건물 하나 사셨어요 또. 수고하셨습니다.